염색을 했습니다. 네. 짠, 짠. 지난 앞선 영상들을 보니까 나이보다 어려 보이지는 못할 망정 더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거의 영감님처럼 나온 것 같길래 네, 드디어 염색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염색을 틈틈이 했는데 최근에 염색을 너무 안 하고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네, 흰머리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올해는 염색을 안 해가지고 그런가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어가지고 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한 살이라도 어리게 한 살이라도 젊게. 그리고 이제 또 피부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스크팩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그 영상 보니까 노화를 멈춘 어떤 아저씨 있던데 노화를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들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음식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 음식은 네, 과자를 끊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네, 음식은 포기하고 머리 색깔과 마스크팩으로 네, 아름다운 중년을 향해 가보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는 어플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 당첨됐다거나 누군가 후원을 해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로지 내돈내산으로 5 식구가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전부터 좀 가려고 틈틈이 기회를 보고는 있었는데 큰애가 태어났을 때 한번 가려고 했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서 좀 크고 나서 가자고 했더니 셋째가 생기고 셋째가 태어나자고 하니 너무 깐난쟁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루다 드디어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희는 일본 오사카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4월 마지막 주, 5월 첫 주 있는 그 주 있죠. 그 주간의 비행기가 그나마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결제를 딱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가 일본의 황금 연휴다.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일본 쪽에 한번 놀러 가볼까 해서 일본 지인분한테 물어봤었던 시기가 요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학습 능력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래가지고 이 골든 위크에 어떻게 여행을 가야 되냐라고 해서 이거 여행을 취소할까 빨리 비행기 값을 근데 이게 또 비행기 값도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싸게 나온 비행기 값이라 그런지 그래서 환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또 그 여행 계획을 짜려고 하니 아내도 피고 저도 완전 피해요. 근데 아내는 진짜 완전 찐 피 100%.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내는 진짜 돈만 있으면 점심은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저녁은 중국에서 북경오리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건 오롯이 이제 또 저의 몫이 되는데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도 계획 진짜 안 짜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난 그냥 알아서 따라다니겠다. 했는데 이런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과연 여행을 어떻게 짜야 되나? 이게 너무 가혹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가지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등쳐맞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찾아봤던 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그 오사카에 대한 3박 4일 여행 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이대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그건 또 싫어. 왜냐면 뭔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같은 느낌? 나에게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근데 또 남들이 추천해주기만 한 그런 곳은 가기가 싫으니까 또 그렇게 가긴 싫어가지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검색해본 것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 검색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것도 등업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뭐 클릭해서 인사해라, 뭐 이벤트 들어가서 댓글 남겨라, 댓글 한 다음에 인증했다고 인증글 남겨라. 이거 너무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이미 제가 일본에 여행 간다고 말을 꺼낸 다음부터 제2 성향의 친구들은 그 다음 날부터 여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은 짰냐 어떻게 가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로 막 저를 괴롭히고 내가 가는데 지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카페 한 구석에 어플 추천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플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그 어플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어플이냐면은 트립 코치라는 어플이거든요.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갖고 막 야 여행 계획 좀 짜줘라 추천 좀 해줘라 막 이렇게 하기도 귀찮고 내가 짜기도 귀찮고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훌륭한 그런 어플이다. 제가 요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쪽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고 처음에 어플을 키면 네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딱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뭐 동북아시아부터 해갖고 동남아시아, 유럽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나뉘어진 카테고리별로 들어가 봤을 때 활성화가 많이 된 곳들은
동북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이런 나라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리스트형, 상담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스트형은 그 여행지에서 주는 패키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정을 이렇게 짜놔서 전달해 주시는 것 같고 상담형은 1대1로 채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여행 계획을 짜주는 겁니다. 나는 말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가격은 하루에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를 인기 순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리뷰 많은 순 뭐 이런 것들로 바뀌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갔던 거 오사카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뭘로 알지? 네, 별점 높은 순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번에 계셨던 분이 안 계시네. 해주셨던 분 어디 갔지? 네, 인기 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여행 코치와 매칭이 됐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쭉 채팅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P의 특징이 뭐죠? J가 다 계획을 세워와도 P는 갑자기 뭐 가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다가 나라의 사슴공원이 가고 싶은 거예요, 애들하고. 그래서 저 나라의 사슴공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라 일정을 3박 4일 중에 언제 가면 좋은지를 딱 넣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근데 일본 오사카 주변에 교토도 있는데 교토도 가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교토 일정을 딱 짜주셨습니다. 교토 일정을 짜줬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걷기 힘드니까 아이들이 최대한 걷지 않고 교통이 편한 동선으로 해가지고 교토의 어떤 지역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찾다 보니까 청수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수사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에도 나올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일본풍의 거리를 보고 싶어갖고 청수사로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또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청수사로 바꿔주셨어요. 청수사로 바꿔주셨는데 뭐 또 찾아보다 보니까 오사카 주변에 온천도 있대요. 그래서 온천도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천도 넣어주시고 포켓몬 센터 가고 싶다고 했더니 포켓몬 센터도 넣어주시고 장난감 구경하고 싶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라면은 귀찮았을 것 같은데 이분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친구들하고 짜면 분명히 싸움이 나거든요. 친구가 여행 계획 다 짜는데 야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지 않고 계속 딴죽 걸다 보면 이 친구가 빈정이 상해가지고 야 너랑 여행 안 가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어쨌든 제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부탁을 한 분이다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꼼꼼하고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봤는데 그런 것도 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일정 같은 거를 주시면 지금 이분하고 소통한 내용이거든요. 이분이 지역별로 봐주시고 구글맵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을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의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일정까지 여기 보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네 앨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앨범이 저장이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참 좋은 점이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내거든요. 여기가 메신저 기능이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눌렀더니 여러 번 누른 만큼 그분한테 여러 번 가게 된 거죠. 네, 엄청 많이 갔죠. 네, 똑같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메신저 기능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일정표에서 보시면은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링크는 클릭이 안 돼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말고는 이 어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쿠폰함에 가면은 첫 결제하면은 30% 할인 쿠폰을 줍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에 뭐 10,000원꼴이라고 쳤을 때 3박 4일이면은 4만 원이잖아요. 여행 끝날 때까지 뭐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봐도 되고 상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도 해주신다고 댓글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기대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또 이쪽으로. 아무튼 이제 조만간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빨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여행 계획을 세우실 텐데 이런 어플을 이용해 갖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극내향형의 아이와 계획 세우기 싫어하는 P들의 불편하고 효율성 떨어지는 그런 여행 계획을 보완해주기 위해 있는 아주 훌륭한 어플이 있다. 바로 트립코치라는 어플인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여행 계획을 뒤죽박죽 만들어도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여행 가는데 나만을 위한 여행 계획을 세워서 야, 너 여기 가 저기 가 이렇게 누가 착착착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시를 받을 사람이 없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유용한 어플이 아닌가. 세상이 갈수록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갈 수 있게 아주 훌륭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늙어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